여성의 가슴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브래지어, 가슴과 속옷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오늘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방건강TV의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뒤쪽에 이 브래지어를 종류별로 조금 놔봤습니다. 네. 가장 먼저 브래지어를 접하는 게 바로 요 와이어 브래지어가 아닐까 싶어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든든한 약간 철사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세탁을 하다 보면 뒤쪽으로 여기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 잘못하면 찔릴 수도 있나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속옷을 착용했을 때 모양들을 예쁘게 잡아주고 업해주다 보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처음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선택해 주시는 게 노와이어 제품이거든요. 모양은 살짝 비슷할 수 있는데 철사 부분 만져보시게 되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겨도 이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조금 더 편안한 착용을 위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선택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와이어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반면에 노와이어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는 퍼져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편하기는 하지만 패션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멋을 위해서는 둘 중에 고민을 꽤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운동할 때 일부러 스포츠 브라를 또 많이 착용을 합니다. 격한 운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조여주는 이런 브라더라고요.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에 이 젊은 친구들이 패션 아이템으로 또 많이 입는 게 바로 이 브라넷이더라고요. 이거는 속에 브레이저를 따로 입지 않고 착용하는 거. 네. 단순히 뭔가 걸쳐서 패션 아이템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요거 단독으로도 입더라고요. 가장 많이 편하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심리스 속옷입니다. 스킨에 거의 밀착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옷을 입어도 잘 티가 안 나는 건 일단 기본이고 뒤쪽에 약간 군살도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 약간 좀 살이 찌신 분들이 접히는 부분들이 거의 안 보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레이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사이즈를 내가 잘못 입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작게 입는 것, 크게 입는 것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작게 입으면 답답하겠죠. 압박을 주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물집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알러지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이제 소화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혈액이나 림프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부종이 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거기까지요? 네. 그럼 차라리 그냥 브레이저를 안 하고 다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가는데 노브라와 브레이지어 이 유방외과 의사의 견해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커다란 브레이저를 입는 거하고도 사실 노브라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브레이저라는 거는 가슴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 가슴에는 쿠퍼 인대라는 인대가 가슴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 쿠퍼 인대가 연약해지면 가슴이 점점 처지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가슴이 흔들리면서 쿠퍼 인대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것이 유방의 통증이거든요. 커다란 브레이저를 하거나 안 하는 경우에는 유방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유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가슴이 크신 분들은 중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슴이 좀 더 많이 늘어지는. 또 요즘 많이 착용하는 게 바로 이 니플 패치인 것 같은데 니플 패치를 붙이게 되다 보면 유두 건강에 괜찮을지에 대해서도 좀 대부분은 사실 괜찮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땀이 나기 때문에 그 땀에 의해서 그 패치 안에 수분이 오랫동안 고이게 되면 결국 습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주부습진처럼. 그게 시간이 오래되면 피부에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너무 장기간 사용하면서 또 운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문의가 권장하는 니플 패치의 착용 시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몇 시간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없지만 자신의 운동 성향 혹은 땀이 얼마나 나는지에 따라서 나는 성향이라면 좀 짧게 하는 것이 좋겠고 땀이 안 나고 그냥 회사 안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라면 한 7, 8시간 정도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이야기가 유방암을 수술한 후에 어떤 속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방 절제를 하게 되면 전절제와 부분절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환자분들은 가슴을 조여주는 것이 조금 더 통증이 덜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유방에 상처가 있을 때
가슴이 움직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슴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그 통증이 좀 덜하신 것 같아요. 네. 수술하고 나서는 저희가 보통 벨크로로 되어 있는 압박 브레이저를 해드리는데 부분 절제했을 때는 보통 그런 압박 브레이저를 저희가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전절제를 한 경우입니다. 전절제를 한 경우에 보통 요즘은 재건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유방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재건 수술을 한 다음에는 그 보형물이 내 몸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브레이저를 하게 돼요. 짧게는 석 달, 길게는 뭐 그 이상도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 지금 얘기해 주셨던 압박 브라라는 게 스포츠 브라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할 수는 있는데 스포츠 브라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와이어가 없잖아요. 물론 여기도 와이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재건 수술했을 때 쓰는 브레이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가슴의 밑선, 밑선이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가슴을 눌러주는 부분보다는 주로 이 아래쪽 가슴의 밑선을 잘 만들어주는 거에 중요도를 둔 그런 브레이저를 착용하게 됩니다. 자, 속옷에 관해서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루머들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이었던 것 같아요. 시드니 로스 싱거 박사가 발표한 책에 의하면 브레이지어 착용이 유방암을 유발한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수많은 연구들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유발한다, 유발하지 않는다.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브레스 투 킬이라고 입으면 죽는다. 뭐 굉장히 자극적이죠. 자극적인 내용으로 쓴 책인데 사실 이 연구가 상당히 삐뚤림이 많은, 다시 말해서 연구의 디자인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연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브레이저를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유방암이 더 걸리거나 덜 걸리는 건 아니라고 결론이 나서 말 그대로 그냥 루머로 미국 암학회에서 2007년도에 완전히 분류를 그냥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루머는 끝이 없이 생명체인 것처럼 여기저기 퍼져나가고 있는데 브레이저는 유방암과 연관이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속 시원한 결론입니다. 네. 예. 집에 와서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속옷부터 벗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런 브레이지어가 여자분들의 이런 소화를 저지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연구된 적은 없죠. 뭐 소화 기능과 브레이저가 연구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좀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은 바지를 바지 풀리죠. 고무줄 바지 입고 가죠. 그죠? 사실 그게 결국은 복강을 압박하고 있는 벨트 같은 거잖아요. 브레이저도 복강의 위쪽을 지나고 있죠. 갈비뼈가 있긴 하지만 이쪽에 위가 있거든요. 브레이저가 상당히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것들도 있어서 위가 팽창하는데 타이트하게 눌러주면 배가 불러오는 거를 장애가 일어나겠죠. 또 너무 꽉 조이게 되면 혈액순환이나 림프 순환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 이 브레이저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운동을 할 때는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지 않게 된다면 가슴이 많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쿠퍼 인대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가슴이 처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가슴이 작은 여성의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지만 가슴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한 운동을 할 때 가슴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이런 스포츠 브라를 하는 것이 가슴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슴의 통증도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가 있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스포츠 브라를 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 인대를 운동이나 무언가 다른 걸 통해서 좀 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럴 수는 없어요. 복구 수술이나 이런 것도 없나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처진 가슴은 돌아오기가 힘들다라는 많은 불행히도 수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 회복이 안 네, 된다. 있을 때 잘 갖고 와라. 맞습니다. 올바른 속옷 착용이라는 게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유방 외과 의사가 추천하는 이런 속옷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떤 종류의 속옷을 착용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기 몸에 맞는 브레이저를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즈와 컵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가슴 둘레와 컵의 사이즈. 자신의 가슴에 맞는 사이즈의 브레이저를 선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브랜드들마다 이런 사이즈들이 조금 미묘하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브랜드에 측정을 해서 쟀고 올바른 걸 입었는데 또 다른 브랜드를 사려고 하면 다시 재야 되거나 혹은 내가 잘못 입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상술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면 자기가 B컵일 수 있는데 다른 브랜드는 A컵이야. 그러면 당연히 B컵인 브랜드를 살 것 같거든요. 사실 조삼모사인데 마케팅에 너무 속지 마시고 자신에 맞는 그런 브레이저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 또 우리의 가슴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속옷들에 대해서 진실들, 그 팩트 체크들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 브레이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또 경험할 수 있는 저한테도 많은 공부의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브레이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고 유방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속옷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많이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만 인사드리도록 네, 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잘 때 속옷을 입는 게 좋다, 안 좋다, 양자택일을 하나 해주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서 있을 때만 중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고, 그래서 가슴에 처짐이 발생하는데 누워 계실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